여러분 반갑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만나게 되는 이별의 순간. 이별의 순서는 없지만 이유 없는 이별은 없습니다. 갑작스럽게 일터와 이별하게 된 당신에게 필요한 해고 대응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 부당해고, 검토하고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렛츠고. 야근 약사에게 해고는 노무사에게. 헤어지자고 해고? 안녕하세요. 저는 노무사 최한솔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별을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냐라는 어느 노래 가사처럼 이별은 정말 큰 아픔으로 다가오는데요. 이별의 종류에 따라 그 아픔의 크기가 너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클 때도 있고요. 때론 정말 감기처럼 지나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이별을 해야 할 때, 나는 원하지 않는데 일방적으로 이별을 당하게 되었을 때 아무래도 충격이나 아픔의 크기가 클 수밖에 없겠죠. 우리는 일터에서도 이런 이별을 겪습니다. 내가 일터를 떠나가기도 하고 일터가 나를 떠나보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시간이 다 되어서 헤어지게 되는 계약기간 만료나 내가 헤어지고 싶어서 헤어지는 자진사지, 또는 같은 마음으로 헤어지기로 한 경우인 합의해지와 같은 이별 이야기는 잠시 미뤄두기로 하고요. 이번 시간에는 노동자에게 가장 큰 이별에 충격을 주고 노동자가 부양하는 가족들에게까지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그 이별,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다가올 수밖에 없는, 그리고 내 의사와는 다르게 일방적으로 다가오게 될 바로 그 이별, 해고, 해고와 그 대처 방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노동법이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헤어지자고 하는 해고에 대해서 제한을 두는 이유는 무엇보다 노동자가 받는 그 충격의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해고와 관련된 노동법의 규칙을 보다 쉽게 받아들이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절대 어떠한 경우라도 노동자를 해고할 수 없는 절대 해고 금지 기간이 있는데 그걸 한번 살펴볼까요? 출산휴가나 산재로 인한 휴업기간, 그리고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절대로 해고를 할 수 없고요. 산재로 인한 휴업기간이나 산전후 휴가기간 그 이후 30일까지도 절대로 해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됩니다. 임신, 출산, 산업재해 등으로 노동자가 일을 하지 못하면서 일정 기간 회복이 필요한 상태들이 있잖아요. 단순히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가 보호해야 하는 시간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때에 해고를 한다는 것은 태풍 속에서 손을 놓거나 높은 절벽에서 떠미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일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근로기준법은 적어도 이 기간 동안에는 절대 해고를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 셈입니다. 만약 산업재해 또는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중이신가요? 절대 여러분들에게 해고를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헤어질 때에도 지켜야 할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해고 예고인데요. 노동자와 헤어지고 싶을 때 헤어지자고 반드시 미리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해고를 예고할 때에는요, 반드시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 합니다. 이별 통보를 듣고 충분히 다음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또 너무 갑작스럽게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30일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겁니다. 만약 바로 해고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시간을 주지 않는다면, 또는 그럴 수 없다면 30일치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 수당으로 주어야 합니다. 하루 전이든 29일 전이든 30일치 이상을 주어야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해고예고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이 되는데요. 다만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노동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라면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해고예고 자체가 부당한 해고인지 해고가 잘못되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끼치지는 않지만요. 만약 해고예고를 해야 하는데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거나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형사적 처벌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만약 해고예고 수당을 못 받으시거나 해고예고를 받지 않았다면 노동청으로 신고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해고는 반드시 해고하는 이유와 해고 날짜를 적은 문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해고 다툼이 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언제 했는지, 왜 했는지와 관련된 다툼들인데요. 이런 다툼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사용자가 노동자를 해고하는 경우에 시기와 사유를 명확하게 노동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만든 장치입니다. You're fired. 당신은 해고야 라는 말을 듣고 해고를 당하셨다고요? 이럴 이유를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반드시 부당해고이고요. 그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경영이 어려운 경우 많은 인원을 감축하는 정리해고도 있는데요. 정리해고는 개인 해고와는 다르게 별도의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첫째, 심각한 경영상의 필요, 즉 경영상 위기가 있어야 합니다.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인력을 줄이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을 때, 심각한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사업을 양도, 인수, 합병할 때 정리해고를 할 수 있고요. 둘째, 사전에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해야 합니다. 근무시간 단축도 해보고, 무급 휴직도 해보고, 신규 채용도 중단해보고 등등등 최선을 다했는데 해고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럴 때 정리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해고 대상자 선정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해야 합니다. 넷째, 노동자 측과 성실하게 50일 전까지 사전 협의를 해야 합니다. 정리해고 최소 50일 전에 과반수 노동조합, 만약 노동조합이 없으면 노동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자 대표에게 알리고 정리해고를 피할 방법과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을 협의해야 합니다. 만약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는 정리해고 역시 부당한 해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영이 어려워서, 회사가 어려워서 해고가 당연해지지는 않습니다. 정리해고 절차를 잘 지켰는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용자가 노동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는 노동법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강력한 조항이기도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노동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부당해고 등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유 없는 헤어짐은 정당하지 않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만 가능하다라고 정하고 있는 겁니다. 하루, 이틀, 지각이나 결근을 했다고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이 변했다고 해고할 수도 없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는 노동자와 함께 도저히 더 이상 계속해서 일을 함께 할 수 없는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하고, 그런 이유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거나 우리가 모두 인정할 수 있을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근거가 있는 사유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그냥 해고라고 통보를 받으셨나요? 정당한 사유를 따지기 위해 노동위원회를 찾으셔야 합니다.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헤어지자고 통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헤어지자고 말하는 것이 사용자, 회사여야 하고,
내 의사와 다르게 일방적인 것을 해고라고 합니다. 해고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여러분께 당부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해고를 만나면 자세히 듣되 쉽게 답하거나 서명하지 마세요. 만약에 회사가 먼저 일방적으로 헤어지자고 했을 때에도 홧김에 그래 나도 어차피 이 회사 그만둘 거였어 라거나 아니면 내가 먼저 헤어지자고 할 거였어 라고 이야기해 버리시면 이건 해고로 보기가 어려워집니다. 합의해지나 권고사직이 될 수 있어서 해고와 관련된 구제수단들이 이런 노동법의 조항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 또 퇴사 처리에 필요하다면서 회사가 은근슬쩍 준비해온 서면에 그냥 서명을 하시면 안 됩니다. 서명을 하고 나니 자진사직이나 권고사직의 내용을 받아들이는 내용으로 담겨져 있다면 해고가 아니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꼭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헤어질 때 작성하는 서류라면 더 꼼꼼하게 정확하게 사실이 담겨 있는지 살핀 뒤에 서명하세요. 회사를 관둘 마음이 없다면 절대로 마음에 없는 말을 하지 마시고 절대로 사직서를 써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해고의 순간을 녹음하고 기록하세요. 해고의 다툼 대부분이 해고를 했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자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면 대부분 회사는 해고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해고를 당했을 때 또는 해고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다면 반드시 그런 대화를 녹음하거나 문자나 통화로 해고인지 여부를 분명하게 물어보세요. 항의를 하셔도 좋고요. 재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해고를 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해고를 단호히 거부한다는 점까지 기록으로 남길 수 있다면 앞으로 벌어질 해고 다툼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해고와 관련된 노동법 조항들은 5인 이상의 기업에게만 적용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여전히 아쉽게도 아직도 슬프게 근로기준법 일부가 적용되지 않는 4인 이하 기업에서는 부당한 해고를 다툴 수도 없고 해고와 관련된 규정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해고 금지 기간과 갑작스러운 해고를 예방하는 해고 예고 조항만 적용됩니다. 만약 4인 이하 기업이라면 해고 금지 기간과 해고 예고에 대한 규정을 회사가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 5인 이상 기업에서 해고를 당했고 해고에 대해서 다투고 싶다면 반드시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해고를 다툴 수 없습니다. 해고를 만나게 되었다면 빠르게 상담받은 뒤에 빠르게 노동위원회를 찾아서 아무리 늦어도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등 구제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해고라는 이별의 상황을 만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요. 만약 해고의 순간이 다가온다면 또는 해고되었다면 가장 빠르게 우리 지역 노동센터를 방문해 보세요. 안양시 노동인권센터가 해고라는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차가운 폭설 속에서도 여러분의 따뜻함을 잃지 않도록 당신의 편이 되어드릴 겁니다.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 헤어지자고 해고, 부당해고인지 검토하고 다투어야 되겠다면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을 내치고 야근약사에게 해고는 노무사에게. 저는 노무사 최한솔이었습니다.